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처장님, 지난 한 주에 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결산하는 보도도 좀 많이 나왔었고, 또 북한이 또 미사일 쏘면서 속보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국회는 좀 멈춰서 있는데 정치인들 막말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 한 주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면 좀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별로 행복한 뉴스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불안하죠. 미사일 발사 소식도 있고 게다가 이 언짢은 정치인 막말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즐거운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보도 꼽으셨습니까? 사실 이번 주의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통 이 방송에서 이제 한두 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좋은 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도량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보도인데요. 이제 패스트트랙 논란 그 국회에서 그야말로 뭐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보도들이 엄청 쏟아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되기 전에 말로 할 때, 몸으로 하지 않을 때 보도량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보도들을 다 소급해서 한번 보도량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2월 18일에서 3월 14일까지를 일기로 쳐서 이때 보도량을 봤습니다. 요 시기의 보도량을 보니까 YTN이 12건으로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도한 수준을 넘어서서 타사의 거의 2배 이상을 보도한 거예요. KBS는 6건, MBC와 JTBC가 5건을 보도했고요. 채널A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보도를 많이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을 때 언론이 이게 무슨 법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공론장을 펼쳐줬다라면 나중에 그런 혼란이 좀 덜해졌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해준 것이 굉장히 고마웠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실 짚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4시간 뉴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들과 단순히 보도량을 비교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약간 좀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보도의 질도 그만큼 훌륭했습니까? 보도의 질은 저희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거의 모든 보도들이요. 심도 있게 선거제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제들이 어려운 주제인데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하는 보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똑같은 시간대에 저녁 종합 뉴스의 보도량만 본 거예요. 전체 뉴스를 봤으면 그건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데 YTN과 JTBC가 보도에 저녁 종합 뉴스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녁 종합 뉴스를 똑같은 띠로 둘러서 비교했을 때도 YTN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도량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도의 질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저희가 양적으로 이 사안을 설명하는 보도량이 얼만큼 됐었나, 그러니까 몸싸움 이런 거 말고 이 주제 자체를 설명하는 보도를 봤을 때도 YTN이 적지 않았다. 타사와 비교했을 때 잘 보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민들과 어떻게 보면 밀착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방침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도를 하게 된 겁니까? 이번 사안 관련해서 뭐 별도의 지시나 뭐 특별한 어떤 보도 방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YTN이 뭐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들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사안의 이제 경중을 가리는 거죠.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은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뭐 전국 뉴스는 좀 많이 좀 심도 있게 다루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발생 뉴스에 좀 치중하다 보면
해설성 보도에 있어서 좀 취약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저희도 카운팅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YTN이 전체 보도량도 전 방송사 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안건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안 전부 다 보도량이 균등하게 많았고요. 그리고 72건을 보도를 했어요. 이 같은 기간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이 주제를 자꾸 알려줘서 관심을 갖고 그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언론사의 힘 이것을 좋은데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매일 좀 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예. 위원님 뭐 추가로 앞으로 뭐 방향성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뭐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또 국가적으로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지켜보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잘한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대신 영상으로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잘한 뉴스는 5월 9일 방송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보도입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의 협상 내용을 법률로서 명문화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난해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한눈에 들어오는 자막과 함께 비교적 수월하게 그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제뉴스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뉴스의 그 국제뉴스 빈곤 문제는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사안은 글로벌 경제적인 영향력이나 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더라도 경제 뉴스만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시청자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 뉴스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최지선 평가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못한 뉴스 시간인데요. 이번 주 못한 뉴스는 어떤 보도입니까? 사실 이것도 못한 뉴스는 아닌데요. 제가 잘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일가족 극단적 선택.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2건이나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도하는데 제목이 일가족 극단적 선택 사회 안전망 불충분이라는 보도였어요. 대담이었는데요. 이 대담에서 배상훈 씨 그러니까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이분이 나오시고 변호사도 나오시고 이랬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뭐냐면 이 동반 자살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개념을 이제는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반 자살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가족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써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성인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살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미화시키는 표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막상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동반 자살 이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이게 나쁜 뉴스로 말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보도들 대담 말고 사건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사건 보도에서도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도의 내용에서 이 사회적 그 안전망이 불충분해서 벌어지는 사고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처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뭐 자살이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지만 동반 자살이라는 게 사실관계가 틀린 거잖아요. 네. 내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YTN 저희 그 내부에서는 뭐 동반 자살이란 말을 사실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자녀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출연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나 편집부에서 자막을 다는 과정에서 이제 동반 자살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편집부하고 그 패널들이 좀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아쉬운 뉴스, 못한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아쉬운 보도는 5월 12일 방송되었던 피랍 인질 구출 작전에 관한 보도입니다. 피랍 인질 구출에 관한 보도는 일반적으로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 시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외교부의 어떤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부분은 보도 시점과 무관하게 취재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생각되어 아쉽다고 여겨졌습니다. 앵커와 두 전문가가 함께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의 입을 통해 그 위험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취재가 되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위원님, 저도 이 뉴스 진행을 하면서 이 피랍 소식 관련해서 관련 소식이 좀 부족하다는 걸 개인적으로 좀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도가 됐었나요? 예,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국민이 피납됐다가 풀려났다 하는 보도가 이제 나간 것이 지난 10일이 아마 첫 보도였을 겁니다. 예. 그 이후에 그 납치 그리고 구출 또 위험 지역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이제 자세히 보도하면서 그 후속 보도를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피납됐던 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지죠. 예. 부르키나파소 그 동부 지역 여기가 여행 자제에서 철수 공고로 좀 강화됐다 하는 보도도 또 잇따랐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 여행 위험 지역 여기에 대해서 여행 경보 수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방침도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예. 그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관련 소식 또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충실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YTN에 그 외교부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서 해외 여행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해외 안전 여행 정보란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것이 벌써 한 10여 년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지. 예.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일주일에 2번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영사들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예. 또 외교부 그 관계자가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해외 여행 시 지켜야 될 안전상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장님, 이번에 저는 보도나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보면서 뭐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보다도 이 분이 너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론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느냐, 예. 정보를 제대로 알고 본인이 잘했어야지 이렇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이렇게 전가되는 이 분위기는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면은 지금 경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경비라는 것이 마음이 있다고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도 속에서 충분히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그것대로 얘기하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분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하자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일개 개인이 일탈적 행위를 해서 굉장히 국가에 민폐를 끼쳤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어떤 가짜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하는 보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